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 집값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1% 하락을 했다고요? 네, 이달 14일 조사 기준인데요. KB국민은행 조사 발표를 보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시세로 보자면 전국 집값이 지난 8월에 하락 전환이 됐고 네. 낙폭이 그 이후로 계속 크게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서울 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88% 하락했고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만 따져보면 1.42%나 한 달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급등했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 가격도 이달 전월 대비 1.43% 떨어져서 매매 전세 가격 동반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B국민은행 통계에 보면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해서 이후에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망 지수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후에도 가격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는 우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도 4곳이죠.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는데 이게 시장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4일부터 규제 지역 해제 내용이 실제 시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네. 앞선 조사 발표에는 일정상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심리라던가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는 하지만 대출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구매에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별다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정지역 해제 같은 경우 해제가 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부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 유예 중이고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로 부과 기준일이 지난 상황이라서 당장 큰 절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올해 가격이 특히 급락한 인천이라던가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전에 조사됐던 가격 고점에 비해서 대략 한 40% 가까이 떨어진 초급매물들도 거래가 돼서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 조심스럽게 바닥에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에서 일부 초급매물만 거래가 소량 이뤄지고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르다. 지금 대출 받아서 다달이 갚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출 받으려는 분들도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 대처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변동금리를 쓰셔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적격 대출이라던가 금리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들도 내놓고 있기는 하는데 워낙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좀 판단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간 이자 부담이 계속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좀 마련할 수 있는 월세 전환이라던가 본인이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긴 하는데 최근에 임대차 시장도 좀 여의치 않다 보니 방안이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이자 상환 부담을 좀 지연하거나 나중에 분산해서 여유가 될 때 낼 수 있는 소유 비자들을 위한 방안들을 좀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집을 장만하신 분들은 특히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대출이자 갚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투매를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21년 통계청 주택 소유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년에 무주택자였던 분 중에 103만 명이 지난해 새로 집을 사셨다고 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 주택 시세가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던 때라서 이때 주택 고점이었죠. 구입을 네. 하셨다면 집값은 크게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계실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급처분을 하게 되거나 혹시 경매 처분이 늘어나게 되면 우려하신 것처럼 가격 조정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이제 안심전환이라던가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는 것들도 먼저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정부가 이런 부담자들이 좀 투매나 경매로 많이 전환이 돼서 시장이 또 경착륙하지 않도록 뭐 쓸 수 있는 대안 카드들을 좀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좀 더 과감하고 크게 좀 풀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정부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연내 계속 규제를 풀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미 뭐 등록임대 사업제도라던가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것들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계속 풀겠다는 건데 지금 금리 여건이라던가 집값 하락 구조에 있다 보니 규제 완화 발표가 계속 잇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큰 즉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가격의 급락 부분이라던가 이자 부담 고통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위험 가구에 처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직접 지원 재정 같은 것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300가구를 넘겨서 올해 월별 기준 최다 물량이 공급될 전망인데요. 12월에는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은 건가요? 일단 사업장들이 매년 12월이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주를 시작하려고 좀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대체로 매년 12월에 입주 물량이 좀 몰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일단 공기를 생각했을 때는 분양 시점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년 12월에 입주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이번에 그 부동산 플랫폼 집방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전국 아파트 입주량이 12월에 3만 300가구 정도인데 그중에 수도권 물량이 18,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한 13,000가구 정도 되고요. 지방이 11,000여 가구 중에 부산, 충남, 대전, 대구 등의 입주 예정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 지역 중에서 이미 미분양이 좀 많이 늘고 있거나 전세 가격이 약세인 곳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 하락이나 미분양 적체 같은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뭐 미분양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 좀 저렴한 전세를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부터 많이 사용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싼 전세를 찾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규 입주 단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의 80%까지 LTV 적용을 받아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이 발표됐었는데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부터 이제 출시가 됩니다. 대출 한도도 종전 3억 6천에서 4억 2천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시로 한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를 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생애 최초라도 70%까지 LTV 적용이 되면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달라진 제도 하에서는 4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좀 높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대출을 늘릴 수 있기는 하지만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쓰시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제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 생애 최초 특례구입 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는 부부 공동으로 모두 따져봐야 되고요. 주택 가격은 6억 원까지 구입하시는 주택 가격 6억 원 한도가 있고 연소득도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대출금리는 기존에 그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금자리론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은행 대출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주택가격 한도가 있다 보니 가격대가 너무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차가 들어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능하시고요.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세부적인 작용 요건들을 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용 요건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 길어지고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요. 반대로 집값은 떨어지다 보니 이제 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건자재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오르고 사업에 쓰이는 금융 비용들도 오르면서 인상 요인들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변의 재고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은 급매물 위주로 크게 하락한 곳들이 있다 보니 분양 가격이 과거처럼 매력적으로 판단되기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낮아지고 당첨되는 가점 커트라인도 크게 내렸다는 소식도 아마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미계약되고 남는 미분양 물량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분양 가격의 경쟁력이 주변 집값 하락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계획하신 분들은 일단 분양 가격 적정성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최근에 미분양도 이렇게 늘고 있다 보니까 분양 가격 대비 이후의 상품성이라던가 투자성이 좀 확실한 분양 단지를 선별해서 청약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거의 매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조금씩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던데 일각에서는 지금 내 집 마련 기회 엿보시는 분들은 언제쯤 그 시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내년 초반 정도 지금 금리 인상 레이스가 종료될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네. 인상 종료 부분하고 최종 금리 같은 것들을 따져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금리 인상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의 그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도 내년 후반부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경기도 좀 불안정하고 하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에 맞춰서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계속 풀고 있는 규제 완화에 효과가 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던가 뭐 재건축처럼 뭔가 투자할 새로운 개발 소식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 레이스가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자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경기라던가 가격 상황을 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정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